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앞부분의 시황 내용과 그 다음에 이번에 트럼프 형님이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그 내용에 따른 지금의 동향 이야기를 좀 풀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있는 시즌에서는요, 아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갈 것으로 저도 좀 보고 있다라는 것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유럽도 마찬가지로 정책금리 3연속 인하, 예금금리 3%대를 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올해 총 4차례 금리 인하가 있었고 인하폭은 1% 정도 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가르드 총재는 성장 모멘텀이 꺾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22가 예금금리가 이제 3.25에서 3%로 낮춰졌고요. 이 기준금리를 충분히 오랜 기간 동안 제약적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문구를 삭제를 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금리 인하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을 암시를 했고요. 최근 재정정책 이슈와 프랑스, 독일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고조되고 있는 형태를 보았을 때 충분히 탄력적으로 통화에 따른 약세를 더 많이 만들 확률은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이제 환율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좀 부연 설명을 더 드린다라고 하면요.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무역 분쟁과 관세에 따른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나오게 돼서 아무래도 한국도 이제 수출 주도 국가이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 탄핵안 부분이 있었던 시기가 총 2번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증권가 쪽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여기서 1,400원대에서 거의 좀 놀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안에서만 또 본다라고 하면요. 미국에 따른 환율적인 영향성은 아무래도 경기가 약간 둔화되고 실업률에 따른 영향성을 좀 많이 받아야지만 환율에 따른 좀 변화점이 생길 것 같지 현재로서는 이 상태에서 꾸준하게 가지 않겠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관세를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나 이런 쪽을 좀 많이 높게 설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중국도 통화 약세로 대응을 해가지고 커버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많이 보여준다라는 전문가들에 따른 의견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굴 대신 AI 데이터 센터 임대 사업으로 가고 있는 대부분 채굴 회사들이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마라 홀딩스를 제외한 나머지 쪽에 있는 채굴 회사들이 그렇게 썩 좋은 성과를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 뭐 증자하고 그거 가지고 계속 재원 마련하고 또 운영하고 했는데 유증도 많이 하고요. 증자도 많이 했기 때문에 대부분 주주들은 어느 정도 피해가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라이어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밀렸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갔던 배경은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마라홀딩스를 한번 볼까요? 네, 마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을 어떻게 비용 절감도 잘하고 최적화도 잘하고 이제 채굴기도 최신 채굴기를 돌려줌으로써 어느 정도는 좀 커버를 좀 잘해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별로 좀 차이점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아마 여기서도 이제 후발주자나 또는 기존에 있었던 사업 비즈니스가 계속 잘 안 나오는 쪽은 사업을 전향하는 형태로 가져가면서 플러스 알파로 어떤 방식을 채택을 할 거냐면요. 비트코인은 그냥 매입하는 형태로 전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미국 텍사스 주에서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법안 발의가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이 내용의 핵심은요, 비축 자산의 이제 법안인데
텍사스 주에서 나왔다라는 거와 그 다음에 이 텍사스 주에서도 전략적 법안을 논의 중이었는데 이제 발의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1월 22일 날 논의가 되다가 이제 12월 13일 기준점으로 이제 발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미 하원도 장악을 했기 때문에 발의가 올라오면 상원은 거의 스트레이트로 통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펜실베이니아와 그리고 오하이오주 이런 쪽은 비트코인에 아주 친화적인 주이다 보니까 이런 준비자산 활용 법안에 따른 제한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발의가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금리 12월 금리 부분에 따른 추이도 이제 좀 많이 높아졌는데요. 4.25에서 4.5 추이가 94.7%대까지 올라와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인하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요. 25년도 금리 인하 횟수가 2차례 정도를 보고 있는데 저는 한 2차례에서 3차례 정도 수는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못해도 장기적인 목표는 아마 3.75 정도 선까지는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추이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M2 뭐 통화량 추이 M2량이 생각보다 많이 정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자산 시장은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라는 건 좀 그건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죠. 엄밀히 따진다고 치면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그렇고요. 지금의 금리가 내릴 수 있을 만한 보폭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렇게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트럼프 형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형님이 최근에 이제 진 크레이머 형님 그리고 주식 시장에 좀 가셔가지고 뭐 이것저것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것에 따른 발언이 매우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암호화폐 분야에서 대단한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도 AI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디파이 프로젝트에 계속 힘을 실어주는 형태에 따른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서도 충분히 이제 디파이 프로젝트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볼 필요성은 전 있다.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인프라 부분, 인프라 관련된 코인들을 다시 한번 좀 보자 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대부분 이제 블랙록이나 이런 쪽은 아직은 알트코인 쪽에 신경을 쓰고 싶지 않다라는 발언을 또 한번 재차 나와주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부분은 암호화폐 준비금 관련 평가 계속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일단 테삭스 쪽에서 이제 법안을 올렸는데 이제 주에서 매입을 해주는 것에 따른 내용을 일단 문구가 빠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제 마소나 이런 기업들도 이것도 이제 특정 자산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골고루 자산 분배에 따른 효과로 이제 재무적으로 뭐 그렇게 매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이제 디파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에이보와 링크가 추가가 되면서 생각보다 많은 효과를 보기도 했었는데요. 이걸로 이제 뭐 여기서도 이제 보게 되면 출처 스탁동님 거를 보게 된다고 하면 이 메타적인 게 리스태킹하고 그 다음에 랜딩 부분 그리고 덱스 시장 뭐 크게 나뉘어 보면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좀 힘이 강한 게 이제 아무래도 리스태킹이나 그 다음에 자체 스테이블 코인 운영하는 에테나나 뭐 이런 쪽이 좀 많이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더북 에 있는 덱스 시장도 좀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에테나 같은 경우에도 스테이블 코인 계속해서 출시를 해서 자기만의 있는 색깔을 이제 돈독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번외로 여기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인프라 쪽 오라클이나 오라클 기반을 충분히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뭐 체인링크나 이런 애들이 생각보다는 더 잘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첫째도
둘째도 디파이 관련되어져 있는 코인을 좀 더 집중을 해서 볼 필요성은 있다. 그리고 핵심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제 리더격이 있는 가장 인물들이 한 명씩은 내 코인에 일단 들어가져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이 크로노스 개발자가 이제 이 정책 책임자에 일단 있어가지고 요게 좀 재밌었습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가장 유력한 또 CFTC 의장 후보로 올라오다 보니까 향후에 이제 VC 쪽에서 A시스틴 쪽에 따른 관심도를 다시 한번 가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내용들이 다시 나와주고 있어요. 이제 과거에 제가 영상에서는 이제 크래프트 쪽에 있는 VC 이야기를 좀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는 다시 돌고 돌아서 또 보게 된다고 하면 A시스틴 쪽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코인들도 좀 유심하게 봐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면요. 네. 보면 대부분 이런 코인들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직접 한 번쯤 관심 있게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VC 투자 부분을 좀 더 유심하게 본다라고 하면 이런 코인베이스나 거래소랑 같이 겹치는 투자 패턴으로 가져가는 게 좀 더 확률을 높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트럼프 정권은 진짜로 진심인 점이 아주 많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점을 절대 놓치시지 않으시면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SEC 위원장, 백악관, 암호화폐 책임자, 재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 이번에 CFTC 위원장까지 한다라고 하면 이보다 더 좋은 암호화폐의 친환론자가 거의 도배되듯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에 있는 이 가격이 많이 안 오른 거지 뭐 여기에서 시즌이 끝났다느니 어쨌다느니 이렇게 보면 안 되죠. 네, 우리는 자료 기반 형태로 이제 봤을 때도 충분히 가능성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도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에 있는 이 형태에 있는 부분에서는 제가 바라보는 시점에서 한동안 여기에서 잠시 박스권으로 일부 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 때까지는 좀 더 쉬어갈 수 있는 패턴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쉬어가는 패턴이 나왔을 때 그렇게 조정이 별로 안 나오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알트코인들 여전히 펌핑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연말에도 이렇게 비트코인 주춤할 때 내가 더 화력과 집중력을 좀 행사할 수 있는 코인을 어느 쪽에 좀 더 밀어줄 것인지를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이제 제가 좀 비중이 가장 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더리움 도미넌스 차트 기반에서 이제 요 시점에서 바닥권은 어느 정도 나왔고 이제 이때부터는 계속해서 약간씩 더 올라가면서 추이가 계속 올라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추이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이 시점에 맞춰가지고 잘 투자를 해보시면 아주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